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혼밥 에피소드 봐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한국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한국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얘기를 해볼 거냐면 한국 식당에서 프로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서 주문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주문하고 계실까요?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프로입니다. 프로처럼 혹은 네이티브, 원어민처럼 진짜 한국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도 이 가게를 왔던 것처럼 주문하는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영어랑 일본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영어나 일본어를 사용해서 주문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가서도 뭐 여러 번 해봐도 늘 약간은 긴장해요. 새로운 가게에 가거나 하면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잘하고 있나? 이거 맞나? 하는 그런 불안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이랑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나 가족은 알아요. 너 뭐 외국어 공부하지? 너가 한번 주문해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와, 야, 쟤 외국 간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탁 멋있게 오케이. 나 뭐 쉽지. 주문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주문하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럴 때 알아두면 미리 연습해보면 좋을 팁 같은 거 오늘은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키오스크로 사실 주문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키오스크 아니면 그 식당 테이블에 이렇게 전자 패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주문하면 돼가지고 요즘은 직원 부르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패드로 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외국어를 못해도 주문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말로 주문해야 되는 곳이 많고 특히나 지방으로 가면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식당은 여러분들 여행 오시면 꼭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한국 식당들이 항상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게마다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캐치하는지, 그러니까 눈치껏 잘 보고 파악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눈치껏 파악하는 거는 이 가게의 분위기를 살피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쫙 스캔을 한 다음에 나도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런 거를 눈치껏 행동하고 눈치껏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알기 어렵잖아요. 외국에서 오면은 이런 문화나 분위기의 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 포인트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같은 것들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 식당 가볼 계획이 있다 하면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다른 식당은 안 그런가? 이거 한국 식당에만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가게에 처음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하고 먹고 그리고 계산하고 나오고까지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게 뭘까요? 이거 내가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의 안내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나라마다 가게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한국 식당들은 대부분 그냥 테이블이 있으면 가서 앉으면 돼요. 비어있는 테이블에. 원하는 자리, 최대한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 가서 앉으면 되고요. 다만 직원들의 안내를 기다려야 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 가게들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첫 번째는 직원이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직원이 안내를 해주는 식당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게가 너무 바쁜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직원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뭐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 나가면 여기 테이블에 채우고, 이런 그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럴 때도 직원분의 안내를 기다리고 이렇게 정해주는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는 테이블이 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뭐 손님도 많이 그렇게 꽉 차 있지 않고 한 그런 가게라면 원하시는 곳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내를 받을 때는 보통 몇 분이세요? 이렇게 몇 명이서 오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럴 때 뭐 1명이요, 2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또 뭐 아이가 있다, 이렇게 아기 의자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면 그때 딱 들어갈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기 1명에 성인 2명인데 혹시 아기 의자 있나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없으면 뭐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갈 때 뭐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랑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같은 것들 필요하신 거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안내해 준 자리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뉴를 쭉 봐야겠죠? 이 가게에 있는 메뉴가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메뉴판을 직원분이 갖다 주시는 곳이 있고요. 보통 메뉴가 많으면 그렇게 갖다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벽에 메뉴가 붙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큰 글자로 이렇게. 그래서 벽에 있으면 벽에 보고 결정해서 주문하시면 되고, 메뉴판 있으면 원하는 거 보고 주문하면 되는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추천받고 싶다 하면은 직원분을 불러야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 부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태블릿 PC 같은 게 이렇게 테이블에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 띵동 그 벨 누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 부를 때는 항상 띵동 띵동벨 이걸 눌러가지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키오스크로 그 태블릿으로 직원 호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눌러가지고 직원을 부르면 되고, 나머지 주문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물이나 그런 가위, 집게 이런 것들도 다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을 불러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주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문할게요 이렇게. 주문할게요를 가장 많이 하고, 아니면 여기요, 저기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저기요, 아니면 여기요 이렇게 절 좀 봐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요, 주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거기 스태프 분이 누가 봐도 약간 사장님 같다, 그 가게의 주인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여기요 아니면 저기요, 주문할게요 이렇게를 가장 많이 쓰고 요것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막 이모 막 이런 거 혹시 배운 적 있나요? 이모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근데 이모는 좀 특정한 가게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서빙하시는 분이 진짜 이모, 약간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이상 돼 보이는 여성분이다 하면은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냥 주문할게요 정도면 괜찮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불러야 되는 곳이 있고,
직원분이 그냥 오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나는 아직 메뉴 다 못 골랐어. 막 고민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고 이제 주문할게요 하고 부르면 되고요. 추천 받고 싶을 때는 혹시 잘 나가는 메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 추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잘 나가는 메뉴. 여기 이 가게에서 잘 팔리는 메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메뉴 뭐예요? 추천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추천해 주시는데 보통 젊은 직원분들이 그럼 추천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장님들도 추천 잘 해주시니까 진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추천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하겠죠. 그러면 저 이거 하나랑 이거 뭐 2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주문하면 돼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할게요. 이거 하나랑 이거 뭐 하나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고기 같은 거는 뭐 삼겹살 1인분이랑 목살 1인분 주세요. 1인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는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주세요 해도 막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닭갈비 같이 제가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라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했는데 그럴 때도 뭐 이 메뉴 2인분 주세요 해도 되고 이거 그럼 2명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를 외워가자 한다면 이거 2인분 주세요 하면 됩니다. 한 메뉴를 2명용으로 먹어야 된다 하면은 인분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나 이렇게 표현 알려주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도움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헷갈릴지, 이렇게 잘 기억에 남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 저의 식사 예절 팟캐스트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인들은 주문 기다리면서 그냥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일단 수저 세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숟가락, 젓가락을 세팅해야 됩니다. 한국 식당 테이블을 보면 보통 오른쪽 이렇게 테이블 밑에 서랍이 하나 있어요. 그 서랍을 열면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 뭐 물티슈, 병따개, 그 병을 딸 수 있는 그거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휴지 한 장 깔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요. 그리고 한 명이 이거 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은 뭐 물을 이렇게 따른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 테이블에. 나 목마른데 물이 없다 하면은 직원분이 까먹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은 셀프인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가게 벽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물 가져오시면 되고요. 물 셀프입니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근데 나한테 물이 없네? 그러면 다시 여기요. 혹시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갖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셀프인데 내가 못 봤어. 그래서 물 주세요 했는데 물은 셀프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괜찮아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물 셀프인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갖다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안 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 없죠? 그리고 셀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셀프바 같은 게 있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셀프바 같은 거 있나요? 보통 셀프바에는 작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뭐 김치나 단무지 같은 그런 작은 반찬들, 메인 요리가 아닌 작은 반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추가로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가져다 먹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셀프바를 무조건 가야 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기본 그런 반찬들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이걸 다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 하면은 셀프바 가서 더 받으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아예 그
반찬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내가 직접 셀프바에서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곳이 있어서 그럴 때는 갖다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셀프바 한번 그냥 가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 아, 이런 반찬들이 있네. 이거 안 갖다 주시면 내가 갖다 먹어야겠다. 같은 것들 이렇게 살짝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셀프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겠죠? 셀프바에 있는 음식 너무 많이 가져다가 먹으면 많이 먹는 건 상관없는데 먹다가 남기면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양을 조절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바가 없더라도 이런 작은 반찬들은 리필이 돼요. 리필. 그래서 김치 먹었는데 여기 너무 맛있다 하면은 아껴 먹지 않아도 되고요. 좀 먹다가 사장님 부르세요. 아, 여기요. 혹시 김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반찬들은 무료로 계속 리필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한국 식당의 장점이고 재밌는 점이니까 여러분들 누려보세요.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문 끝났는데 뭔가 더 시키고 싶어. 혹은 막 주문을 바꾸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주문을 바꾸고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이 사장님을 다시 불러야 돼요. 스태프를. 그래서 여기요 부른 다음에 혹시 아까 주문한 그거 들어갔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문 요리에 들어갔나요? 요리 시작했나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아까 주문한 토마토 파스타 들어갔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괜찮아요? 하면 혹시 이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주문 들어갔나요? 이걸로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라는 말을 부탁할 때 좀 많이 쓰네요. 이거는 식당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하면 그분이 주방 가서 체크해주고 바꿔주실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추가 주문 같은 경우는 급하면 빨리 이렇게 불러서 죄송한데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되고요. 뭐 급한 거 아니다. 예를 들면 음료수 같은 거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그냥 음식 갖다 주실 때 약간 모아서 주문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살짝 예의 좀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죄송하니까 그래서 뭐 물이 없고 그리고 음료수가 먹고 싶어. 그러면 물 한 번, 음료수 한 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모아서 이렇게 음식 갖다 주실 때 저희 물이랑 음료수 좀 주세요. 이렇게 모아서 주문하는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좋다는 것도 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는 음식이 나왔고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요청하는 게 2개 있어요. 2개. 좀 종종 요청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앞치마랑 앞접시입니다. 앞치마랑 앞접시. 앞치마는 그 한국 식당 가면 대부분 있어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음식물이 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앞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런 앞치마를 주세요. 그래서 혹시 앞치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앞치마 2개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친구랑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접시는 덜어 먹을 수 있는 접시란 뜻이에요. 한국 음식들은 보통 이렇게 덜어 먹는 경우 또 한국 친구들이랑 먹어도 덜어 먹는 2개 시켜서 각각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덜어서 여러 가지 먹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앞접시를 항상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접시 2개만 주세요. 이런 거 이야기를 해야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치마 필요하시면 얘기하고 앞접시도 알아주시면 좋을 단어겠죠. 앞접시. 아기들 먹을 때도 뭐 아기 식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앞접시 같은 거에 좀 아이들 덜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접시, 앞치마 외워주시고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냠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먹으면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계산하면 좋을지 이런 거 살짝 고민하실 것 같은데, 한국 식당의 계산은 대부분 카운터로 가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났다 하면은 카운터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카운터. 그러면 거기에 직원분이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따라오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나는 카운터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 가게 너무 바빠. 그러면 또 불러야겠죠.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싶을 때? 사장님, 아니면 뭐 여기요, 저기요 해도 되고, 저는 아까 주문할게요처럼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돼요. 주문할게요, 계산할게요, 계산할게요 얘기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원하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친구들이랑 돈을 나눠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재밌다, 이거 퀴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눠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거나 나눠서 결제해 주세요. 따로따로 결제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써요. 나눠서 결제할게요. 나눠서 결제해 주세요.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뭐 결제 계산 다 똑같습니다. 원하는 말로 외워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 후. 고생하셨고요. 이제 피날레, 가게를 나갈 때 여기서 프로인지 아닌지 또 나오죠. 여러분들 가게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 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요. 이 문화가 조금 따뜻한 문화인 것 같아요. 식당 주인분한테 좋았어요. 음식 너무 맛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더 이상 뭐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한국인처럼 프로처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거. 축하드려요, 여러분. 부럽다. 나도 외국 가서 이렇게 프로처럼 주문하고 싶다. 제가 생각나는 경우의 수는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 못한 놓친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추가로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받은 추가 질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빠르게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장. 한국에서는 포장 가능한가요? 뭐 미국에서는 남은 음식이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도기백 같은 거에 이렇게 담아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기백에 담아간다라기보다는 그런 담아가는 백을 도기백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한국에서는 포장, 요즘 많아요. 배달하는 식당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포장하는 그 용기, 포장을 하는 그릇이 없는 곳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있어서 포장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포장해가는 음식이 있고 안 해가는 음식이 있거든요. 포장 안 해가는 음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포장을 좀 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한국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넣어서 계속 먹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뭐 국이나 아니면 뭐 국수 같은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가면서 먹는 그런 요리는 내 입에 있는 침이 그 요리에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잘 안 싸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국밥이나 이런 거 있죠. 뭐 남아서 아까울 수 있는데 한 번에 끝내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싸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찬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은 반찬을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고 막 셀프바로 갖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져가면 살짝 반칙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식당에서 많이 먹으세요 하고 가게 주인분이 이렇게 베푸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일단 먹고 집에 가서도 또 먹어야지 하고 리필해가지고 가져가면 그것은 약간 반칙이에요. 치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안 싸갑니다.
웬만하면 잘 안 싸가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는 직접 플라스틱 통 같은 거 가져가서 그렇게 알뜰하게 가져가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거의 그런 문화가 살짝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좀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했던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싸가면 살짝 아직까지는 정말 절약하네, 저렇게까지 먹고 싶나 하는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남는 것 어차피 다 버릴 텐데 가져가는 거 알뜰하고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생각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살짝만 바꾸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음식들은 잘 안 싸갑니다. 침이 계속 들어가는 거. 대신에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덜어서 먹는 요리들. 피자나 치킨? 아니면 뭐 국 같은 것도 좀 덜어서 먹었다, 깔끔하게 먹었다 하면은 덜어가요. 덜어가는 게 아니라 포장해 가요. 포장해 갑니다. 그리고 또 포장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베큐한 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집에 가져가면 맛이 떨어져요. 맛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져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포장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저번에 친구랑 피자 한번 먹고 그 친구랑 그 피자 먹고 바로 저는 각자 집에 가는 스케줄이었어서 피자 남은 거 포장했었던 적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국수에 고기 이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국수도 남고 고기도 남았는데 국수는 포장하지 않고 고기만 이렇게 한 5조각 정도 남았나? 그런 거 포장해 달라고 하니까 포장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볼만 합니다. 난 진짜 이거 포장하고 싶다 하면은 물어보세요. 혹시 이거 포장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포장된다, 안 된다. 가게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해주시면 땡큐 하고 가져가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포장은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으나 물어보면 된다. 많이 요즘은 해간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맵기 조절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들이 너무 매운데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덜 맵게 하거나 이런 거 가능한가요?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거는 가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맵기 조절 가능한가요?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덜 맵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우면 저도 막 매운 거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맵다고 그러면 조절도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메뉴 시키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막 매운 거 먹고 이러면은 저도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맵기 조절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밥이랑 반찬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밥 조금만 주세요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너무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대부분 그냥 밥을 먹고 남기는 한이 있어도 조금만 달라? 이런 거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도 밥을 하나 시키면 항상 남거든요. 밥을 그 쌀 자체를 제가 많이 잘 안 먹어서 밥이 남는데 그냥 밥 하나 시키고 남기는 편이에요. 이럴 수가.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커스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까지 개인의 그 취향 같은 걸 맞춰주는 거는 아직은 한국 그 식당 문화에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키고 남겨야 됩니다. 근데 가게 사장님이랑 친해졌어요. 단골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밥은 잘 안 먹어가지고 밥 반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안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저 이거는 괜찮아요 하고 다시 드리면 가져가십니다. 뭐 그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오히려 안 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얘기는 해보셔라. 근데 잘 안 그럽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화장실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화장실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정확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 스태프분한테 가서요. 혹시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직원분이 저기 가셔가지고요. 돌아셔가지고요. 거기 문 열고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하고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 주시는 곳들도 있는데 그냥 그 설명 이렇게 잘 듣고 찾아가시면 돼요. 문 열고 나가면 오른쪽에 뭐 이런 거 키워드를 잘 듣고 대충 가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걸려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것도 직원분이 설명 같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나가는 문 근처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화장실 B번, 뭐 별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사진 찍어서 가도 되고요. 외워서 가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물어봐요. 혹시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혹시 화장실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친절한 직원분은 막 휴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데 약간 TMI네요. 아무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시간 제한이 있냐? 몇 시간 정도 먹냐?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음식 나오면 먹고 그냥 바로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시간?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좀 분위기가 좋은 곳이다 하면은 2시간까지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가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2차 카페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는 편이라서 식당은 딱 밥 먹고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일본 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았는데 일본에서는 식기를 이렇게 들고 먹는 문화잖아요. 밥을 이렇게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문화인데 이렇게 들고 먹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런 질문 있었어요. 저는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이렇게 들고 먹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들고 먹기 불편해요. 접시 자체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일본 그릇은 들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그릇은 약간 들기 어려워서 들고 안 먹어요. 그래서 들고 먹는다 하면은 외국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요. 숟가락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숟가락.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 가까이로 가져오고 싶은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숟가락을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살짝 숙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은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숙이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고무줄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팔에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땐 살짝 묶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드시면 된답니다. 숟가락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드려봤는데 이 외에 여러분들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국 식당 프로처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국 식당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적어도 1개 정도는 알아가셨을까요?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또 한국 식당마다 설명을 못 드렸던 게 계산할 때 먼저 그 패드,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막 친구들이랑 먹을 때 계산 막 내가 할게 하는 그런 행동이 밥 먹기 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계산할 때 누가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 또 연인 사이에는 어떻게 더치페이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국인들이 결제하는 방법 아니면 더치페이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야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를 계속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아래에 있는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디디의 디톡스라고 하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멤버십 공개로 올려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유튜브랑 페이트리온에서 자막이랑 번역까지 같이 추가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멤버십 가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제가 부모님이랑 대마도라고 일본의 스시마지마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 에피소드를 올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슬슬 한국은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긴장 중인데요. 또 장마 관련된 에피소드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